아마 챗 GPT와 관련해서 이미 한 번씩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사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챗 GPT는 이번에 처음 들으셨죠, 그죠? 근데 사실 GPT는 이미 있었어요. GPT는 이미 오픈 AI라고 하는 AI 뭐 연구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자, GPT라는 친구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트레이닝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 그게 바로 채팅인데요.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일반인들도 와 신기하다 하고 이렇게 화제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사실 GPT는요, 이미 개발자들은 돈을 내고 가져다 쓰면 가져다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일잘러는 챗 GPT에 무엇에 주목하는가? 그리고 파트 2에서는 GPT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짚어볼 거고요. 파트 3가 메인인데 실습을 이것저것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제 소개인데요. 강의 들으신 분 있으세요? 목소리가 익숙하시죠? 네. 반갑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또 재밌는 컨텐츠로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파트 1. 이거 간단해요. 일잘러는 챗 GPT에 무엇에 주목하는가? 자, 보세요. 이건데요. 여기 앞에는 이제 제가 썰을 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자, 봐봐요. 새로운 시대, 검색의 종말. 이 챗 GPT 있죠? 이 GPT, 이 AI 모델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사실 이 AI 모델은요, 여러분, 블랙박스예요. 이 안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그들이 어떤 레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이걸 맞춰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실제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AI가 그린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양이를 판별할 수 있는 고양이의 어떤 요소들을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AI가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면서 계속 이 실제 고양이와의 얼마나 내가 차이가 있는가를 좁히려고 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되게 많이 실험을 할 수 있게 하면, 가령 이 고양이 그림이 예를 들면 10장 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그러면 그 10장에 비슷한 고양이만 실제로 그릴 수 있겠죠? 그쵸? 그치만 만약에 이 고양이가 10억 장 있다고 해봐요. 10억 장도 사실 너무 작아요. 거의 1조 장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양이의 어떤 모양새를 그리기도 할 거고, 아마 고양이를 상상해내는, 그러니까 실제로 찍힌 사진이 아닌 고양이를 만들어내기도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한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거 있었죠? 오픈 AI라는 회사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투자를 초반에 찜콩을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찜콩을 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원래 갖고 있던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었는데, 빙 쓰시는 분 없었을 거예요. 이 인기가 없던 빙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챗 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편해요. 그냥 검색을 한다는 기분보다도 그냥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내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구글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적하기 위해서, 야, 우리도 바드라고 하는 AI 엔진이 있어 하면서 짠 내보냈는데, 이 바드가 이 시연하는 장소에서 받았던 질문이 이런 겁니다. 허블 우주만원경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바드가 살짝 실수를 해요. 살짝 실수를 해요. 살짝.
뭐 최초의 무슨 우주망원경이나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하는데 그게 최초가 아니래. 우주 과학자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그래서 이게 팩트가 아닌 걸 얘기해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정도 실수는 챗 GPT도 다 합니다. 예. 이따가 우리 실제로 해볼 건데요. 뭐 뚱딴지 같은 얘기 물어보면은 그냥 막 자기가 아는 척 대답을 해요. 예.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검색 데이터는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구글이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검색에 관련된 약간의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야 돼요. 가령 뭐 서울대 근처 맛집 이렇게 치면 맛집의 지도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냥 맛집을 이렇게 막 리스트에 업해주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비슷한 맛집이면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것들, 요런 어떤 택틱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런 걸 잘하는 게 또 구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굉장히 재밌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의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새로운 검색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챗GPT 내일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비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오케이. 이걸 알아야 돼요. 최신 정보가 아니에요. 2021년 9월까지인가? 예, 그때까지의 정보로 이 친구가 학습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묻거나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뭐 최신 주가 뭐 이런 거 묻거나 아니면 뭐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물어버리면 얘가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게 나중에 정말 나중에 모르겠어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기가 막히겠죠? 그러면 아직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실제로 써먹으려고 하면요, 검색으로서의 역할은 뭐 극히 제한적이에요.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두 번째, 제너러티브 AI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너러티브 AI. 뭔가를 이렇게 생성을 한다 이런 건데, 자, 봐봐요. 예를 들면 부엉이에 관한 소설을 내가 써요. 이거 뭐예요? 없던 거에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제너러티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뭔가 없는 거에서 생성한다. 이러면 이제 다 제너러티브 AI. 뭐 없는 데서 그림을 만든다. 없는 데서 시를 쓴다. 없는 데서 뭘 만든다. 없는 성격을 창조해낸다. 없는 거에서 나오는 거 다 제너러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튼 그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수익형 블로그 글을 100개 써줘. 이러면 써준단 말이에요.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사실 요렇게 쓰는 게 편합니다. 첫 번째는요, 검색을 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면요, 이따가 해보겠지만 중학생한테 양자 컴퓨팅의 개념을 설명해줘 라고 하면 양자 컴퓨팅의 개념을 내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가장 비슷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초안 작성을 하는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그대로 보내면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예를 들면 뭐 메일 작성해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하면 쓰긴 쓰는데 이거 그대로 보내면 나중에 낭패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안 작성, 내가 실제로 한번 나중에 보는 그런 용도로 초안 작성을 할 때는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써보면 이게 명령을 얼마나 잘 내리느냐가 또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덜 구체적인, 그냥 좀 벙벙하게 쓴 글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죠? 벙벙하게 쓴 글 진짜 잘 써요. 벙벙하게 글을 대충 써야 된다? 이러면 무조건 챗GPT 추천. 자, 이제 확장 도구로 편하게 활용하는 방법 몇 개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보여드리기만 할 거고요.
이따가 실제로 2개 정도는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거 다 설치하면 또 너무 복잡해져요, 애가. 그래서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일단 이런 게 있다. 자, 가장 유명한 것들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 강의 자료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하나하나 검색해서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하나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챗 GPT-4 구글이라는 친구인데요. 요 친구를 깔면요, 그러면 요 오른쪽 보이세요? 예, 여기 오른쪽에 챗 GPT로 검색한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자, 또 GPT 프롬프터라는 것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드래그를 싹 해가지고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친구. 요거는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예. 유튜브 서머리 위드 챗 GPT 이것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유튜브를 서머리 해줄 수 있어요. 예. 근데 요것도 신기하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긴 유튜브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 요거는 매일 써주는 건데, 요거 4개 말고요, 요거 4개 중에서는 제가 이게 실제로 써보니까 챗 GPT-4 구글이 제일 쓸만해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거 말고 요 뒤에 있는 게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요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챗 GPT로 할 수 있는 유명한 명령 프롬프트,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를 명령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 꾸러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거 많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웹 챗 GPT. 요것도 필템이에요, 필템. 그래서 요거 뭐냐면 챗 GPT한테요, 명령을 내릴 때 최신 검색 결과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최신 검색 결과를 들고 내 명령을 파악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최신 정보에 대해서 얘가 대응할 수 있어요. 뭐 일종의 챗 GPT를 우회하는 방법이죠. 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2개가 가장 유용합니다. 챗 GPT to 노션, 이건 이제 챗 GPT에서 나온 거를 그냥 노션으로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프롬프트 진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데, 챗 GPT가요, 한국어로 검색을 해서 한국어로 답을 받으면 너무너무 느려요. 그래서 한국어로 질문을 쓰고 번역해서 질문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답도 번역해서 와요. 그럼 얘가 영어로 가서 이제 영어로 와가지고 한국어로 다시 번역을 하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요거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이따 알려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뭐 실습도 하겠지만, 요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맥락을 이해시켜야 돼요. 자, 맥락을 이해시켜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챗 GPT에 대한 발표 자료 초안을 써줘 라고 하는 것보다요, 이따 실제로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쓰는 것보다, 나는 코딩 교육 회사의 대표인데 사람들에게 챗 GPT의 유용함을 알려줄 수 있는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챗 GPT가 이미 나온 지 조금 돼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챗 GPT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웨비나를 준비해야 돼. 그 웨비나에 초안을 써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큰 맥락에서 작은 맥락으로 이렇게 좁혀가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다 우리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해볼까요? 하나씩?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 요 챗 GPT, 이건 가입하기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자, 챗 GPT 눌러요. 자, 챗 GPT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 보면은 트라이 챗 GPT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예, 아마 저는 로그인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로그인이 안 된 분들은 뭐 구글로 로그인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예, 그럼 구글로 로그인 해가지고 휴대폰 인증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자, 챗 GPT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필수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켜놓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딥 L이란 친구네요. 딥 L.
자, 딥L이라는 친구예요. 누르세요. 그러면 번역기. 딥러닝을 활용한 번역. 왜 딥러닝을 활용한 번역이 더 좋으냐? 자,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한국어를 제가 그냥 써보겠습니다. 너 일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뭔가 이런 것도 번역이 되나 싶지 않아요? 예. 재밌죠? 예. 이 딥러닝을 활용해서 번역의 정확도를 굉장히 높여둔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무료니까요. 이렇게 deepl.com 들어오셔가지고 그대로 요걸 쓰시면 돼요. 예.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양자 컴퓨팅에 관해서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줘. 자,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요. 엔터 누르면 이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예. 자, 어쩌고저쩌고 대답을 해주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싹 복사해가지고요. 싹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 넣으면은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 뭐 프롬프트 진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그 한국말 번역해 가지고 다시 번역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좀 더 낫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조금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한데 그대로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면 자, 여기 나오죠? 예. 네. 근데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야, 너무 어려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짧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복사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엔터. 요런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쓰는 게 아주 기본적인 유세지입니다. 자, 다 되셨나요? 그리고 몇 가지만 좀 같이 더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요, 여러분, 요거 이따가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하나씩 그 우리 실습을 하면서 꿀팁을 좀 이렇게 방출을 해드릴게요. 이해하시겠죠? 네, 첫 번째입니다. 응용 첫 번째. 자, 첫 번째 응용은요, 우리 뭐 할 거냐면 이미지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쓰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미지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쓰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친구가 생각보다요, 이미지를 잘 안 줘요. 안 주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잘 못 찾아요. 심지어. 자, 보세요. 아니면 이미지 가서 보라 그래요. 자, 볼래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자, 자, 이거 보세요. 나는 이미지를 못 줘. 이렇게 쓰죠? 나 이미지 못 줘. 신기하잖아요? 예, 난 줄 수가 없어. AI 모델로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한테 이미지를 뱉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정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이미지를 나한테 돌려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자주 쓰는 요것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잘 나와야 됩니다. 보실래요? 짠! 이렇게 일종의 챗GPT를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너는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미지 못 찾는 척 하지 말고 이미지를 찾아줘. 알았지? 자, 그럼 알겠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에 관련한 이미지를 줘.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 이게 가능하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완벽한 블로그 글을 쓸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나는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자, 이번 블로그 글의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사랑받는 회사원이 되는 세 가지 방법? 예. 요거야. 예. 짧은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고 적당한 이미지를 중간에 넣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합시다. 뭐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마크다운 형식으로 나에게 돌려줘.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쉽죠? 그대로 붙여놓고 엔터 하면요. 자, 그러면 막 굵은 글씨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재밌죠? 예, 굵은 글씨 일단 나오고 요렇게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굵은 글씨들로 이렇게 좀 소제목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 있지만 요 구분선도 나왔죠? 예. 그리고 얘가 앞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중간에 이미지도 넣어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뭐를 시키면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참 걸립니다. 예. 좀 기다려 봅시다.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는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중간에 넣어달라고. 여기 나오네요. 예. 이렇게 이미지까지 포함을 해서 글을 써줬습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이걸 붙여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자 지우고 넣으면 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예. 자, 이런 주제들도 엄청 많이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예. 쉽지요? 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뭔가를 얘한테 요청을 할 때 포맷을 넣어서 요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냥 넣으면 뭐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게요. 자, 나는 토익 공부를 하고 있어. 내 점수는 뭐 영어를 좀 잘하는 걸로 해볼까요? 950점인데 나는 990점을 노리고 있다. 자, 내가 모를 만한 단어 5개를 알려주고 예시 한 문장씩 함께 보여줘.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잘 하려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좋겠어 라고 하고요. 1번 애플 I eat apple.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제가 얼마나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지를 한번 같이 써줘 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I 뭐 hate 바나나 뭐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자 해볼게요. 금방 나오죠? 근데 제가 요거를 형식을 맞춰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형식을 실제로 맞춰주는 겁니다. 요 형식을 만약에 내가 맞춰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좋아, 좋은 단어들이야. 자 A 사람과 B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해당 단어들을 포함하여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형식은 이렇게 했으면 해. A 됐나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한 번 더 넣어주고 엔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을 하면요 진짜 그냥 그 사람한테 그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위에 썼던 단어들이 밑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응용 3번인데 웹 챗 GPT를 한번 써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제 최신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가령 이런 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면 뭐가 안 되냐면요 이런 게 안 돼요. 2010년부터 구글의 매출을 연도별로 알려줘. 2022년까지 꼭 있어야 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엔터.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2022년 에스티메이트로 나오네요. 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2021년부터 에스티메이트로 나오죠? 그죠? 자 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자 얘는 21년도 자료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스티메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2022년은 에스티메이트일 수도 있는데 2021년은 적어도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웹챗 GPT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크롬에 추가 누르고요. 확장 프로그램 누르고 됐죠? 자, 요거를 딱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보세요. 웹 억세스라고 하는 토글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냥 영어로 치겠습니다. 자
엔터. 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줍니다. 근데 이게요, 팩트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팩트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검색보다도 뭔가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그냥 제너러티브에 훨씬 더 강점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조금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 anyway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웹 억세스가 없었을 때는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에 대해서 접근이 불가능했는데, 웹 억세스가 이렇게 켜지면서 이렇게 쭉 예, 접근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도 하나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밑에 코드가 쭉쭉쭉 나오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챗 GPT를 개발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편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코딩을 할 때. 예, 그리고 간단한 코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줄 아시니까 본인이 이제 뭐 일종의 좀 반복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피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실게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가면 이제 요거 콜앱이라고 하는 파이썬을 쓸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웹 아이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코딩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대로 코드를 그냥 붙여 넣으면요, 이렇게 넣으면 그냥 실제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뭐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예.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금방 나오죠? 예,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사실 코드 몇 줄 안 되지만 저도 자주 쓰는 코드는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하려면 이거 임포트하는 코드가 뭐였더라, 플랫을 그리는 게 뭐 점 플랫이었나 뭐였나, 이거 다 찾아보면서 해야 돼요. 이게 훨씬 쉽잖아요, 그죠? 자, 거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가지 남았는데요. 함께 할 거 두 개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얘한테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어. HR팀의 주니어 포지션이야. 인터뷰어가 돼서 나에게 면접을 연습시켜줘. 자, 무서운 성격을 가진,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뭐 엄한 성격을 가진, 또는 차가운 성격을 가진, 이렇게 할까요? 인터뷰어를 연기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내 답변을 평가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넣고요. 엔터 누르면 자, 얘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래요. Can you tell me about your previous experience working in HR? 자,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HR로서
일을 직접 해본 경험은 없지만 마케터로서의 제 역량이 HR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가 얘기를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붙여놓고 엔터. 자,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체 무슨 마케팅 경험이 너한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예. 자, 일단은 하나만 더 대답을 해볼게요. 마케터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하기 때문에 HR로서 회사 구성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복사하고 붙여놓고 엔터. 굉장히 차가운 면접관의 모습이죠? 예, 뭐 난 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 이거 좀 약하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인터뷰를 끝내볼게요. 자, 인터뷰를 여기서 종료하자. 내가 어땠는지 조언을 해줘.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그럼 보세요. 요게 이제 재밌는 건데, 요거 보세요. 제가 지금 입력한 건 인터뷰이로서의 대답으로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 챗 GPT하고 인터뷰를 하는 롤플레잉을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롤플레잉을 하다가 야 이제 인터뷰 그만하고 내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피드백 줘 라고 하니까 얘가 그거는 롤플레잉이 아니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재밌죠? 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너 인터뷰 잘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를 할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인데, 자, 이번에는 요 웹 챗 GPT는 잠깐 삭제를 할게요. 헷갈릴 수 있어서. 그 대신 뭘 하나 설치를 해볼 거냐면요. AIPRM 요거 AIPRM 크롬 익스텐션 이렇게 치면 됩니다. 크롬에 추가. 그럼 이제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요거는 그냥 좀 구경을 위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되게 많은 이 챗 GPT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토픽을 뭐 제너러티브 AI로 한번 가볼까요? 미드저니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이 제너러티브 AI에 명령을 내리는 것을 얘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뭐 그것도 있지만 자, 그거 말고 요거 말고 그러면 자, 뭐 프로덕티비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스타트업 아이디어 제너레이터 합시다 그냥. 됐네. 자, 스타트업 아이디어 제너레이터 있죠. 자, 마케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코딩 에듀케이션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요, 이미 이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글귀를 같이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원하는 대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한다기보다도요, 그냥 스탑 제너레이팅 할게요. 그대로 이용을 한다기보다도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내릴 수가 있구나, 뭐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스프레드시트에 여러분, 챗 GPT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에 부가 기능에 부가 기능 설치하기로 가셔가지고, 그냥 요것도 그냥 지금 따라 하시지 말고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GPT라고 치면 요 GPT for Sheets and Docs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고 요거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확장 프로그램에 요게 떠요. 이제 GPT for Sheets and Docs 여기 뜬단 말이에요. Set API Key라는 게 있는데, 이 API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하나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고유 식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식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요것도 그냥 뭐 알려드리면 오픈 AI API 이렇게 치면 그대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본인 거에 로그인 되셨으면 여기 누르셔가지고 뷰 API 키스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걸 create new one 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 사실 설치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쓰는지만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요 그냥 GPT 펑션을 쓸 수 있어요. 자, 보실래요? GPT 하고요 hello world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금 있다가 답을 줍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맞춤형으로 뭔가 세일즈 콜드메일을 써야 된다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애플, 뭐 코카콜라, 뭐 나이키, 뭐 삼성, 뭐 LG 일렉트로닉스,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쓰던가요? SK 하이닉스. 예.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온라인 코딩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기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세일즈 메일을 작성해 줄래? 각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서 친절하고 짧게 작성해주면 고맙겠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대로 복사를 했고요.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GPT 하고 프롬프트를 일단 입력을 하고요. 그대로 콤마 밸류가 요만큼 콤마 그리고 템퍼리처인데요. 0은 굉장히 창의적인 거고 1이 굉장히 뭐 팩트인데 우리는 0. 뭐 한 3 정도로 해볼까요? 얼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게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요. 나왔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짜잔 하면 그냥 한 방에 다 나오죠. 자, 아울러서 여기에 들어간 것을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할 수 있죠. 요걸 이 B2에 있는 거를 뭐 잉글리시로 출발해 가지고 한국어로 바꾸자. 그럼 요렇게 나오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쉽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 뭐 더 재밌는 것은 일단 GPT 자체가 스프레드시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쓰던 형태들에 갖다 붙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요 정도로 실습은 마치고요. 챗 GPT 3, 4, 5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정교화돼 나가고 훨씬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돈을 내서 잘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데에는요, 크고 어려운 코딩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의 이 친구들을 딱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정말 장담컨대 이거 갑자기 또 급 본업으로 들어가면 코딩을 배우세요, 여러분. 그냥 예. 진짜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만 배워도 웹 개발 종합반이 수업 있거든요. 한 달만 배우시면은 이거 쓸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챗 GPT만 나온 게 아니에요. 구글의 바드도 나오고 또 어디에 뭐 저기에 뭐 그림 그려주는 애, 뭐 해주는 애, 노래 만들어주는 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근데 그 친구들을 활용할 때 가장 먼저 열어주는 게 뭐냐면은 개발자들에게 열어주는 이 API라고 하는 일종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그 창구를 잘 활용을 해서 갖다 쓰는 그런 기술들이 좀 있으시면 훨씬 더 재밌게 앞으로의 AI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챗 GPT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를 한번 하셔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분, 20분만 갖고 놓으셔도 앞으로 내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